9.13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승부를 내겠다는데 과연 집값은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슬슬 내리겠습니까?가 질문입니다. 정부 고강도 규제로 승부하겠다. 9.13 부동산 대책.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서울과 세종 등 2주택 이상에 대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3.2% 중과한다. 종부세 과표 3억에서 6억 구간을 새로 만든다.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로 하향 조정한다. 대출받기 어렵게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해서 30만 호 공급한다. 어디냐? 이거는 21일 날 발표한답니다. 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에서 1.2%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도록 감면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투기.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우리 먼저 황장수 소장한테 한번 잘 제가 볼 때요. 전망을 해주세요. 예. 오늘 발표한 게 좀 걱정돼요. 이거 갖고 잡겠느냐. 앞으로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데 공급 확대는 정말로 파격적으로 안 해버리면요. 지금 오히려 판돈이 게임에 작다. 게임 판돈을 더 키워서 저쪽 판이 더 크다. 판을 키우자고. 그것도 그래서 공급 확대해라고 부동산 투기를 좀 지원하는 속마음을 가진 쪽에서는 전부 공급 확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급 확대를 하면 돈이 더 몰려왔어요. 판이 커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완전히 판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공급 확대를 파격적으로 세게 해버리면 청년들한테 완전히 그냥 임대주택을 국가 차원에서 뭐 장기적으로 이 공급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대책이 아니면 쉽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 오늘 대책에 보면 세금 올리고 대출 줄이는데 집중돼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금리 인상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 얘기 주장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정부가 이낙연 총리도 그랬습니다. 금리 인상을 정부가 파격적으로 올려가겠다. 그래야 또 나중에요. 지금 가계부채나 부동산발 이런 대출 때문에 터지는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강남의 이 아파트 구매자의 79%가 한 푼도 대출을 안 받고 했다. 물론 하나의 통계지만은 실제로 지금 지방이고 어디고 돈을 다 싸들고 올라와서 자기 돈, 시중에 깔려있는 은행에 들어가지 않은 돈을 뭐 몇백조, 천조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걸로 지금 투기하는 이런 이 도박판 성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은행만 막는다고 저렇게 될 거냐. 또 몇 달 사이에 10년치 연봉이 올라버리는데 세금 조금 올린다고 겁을 먹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일이 한 푹 꺼지는 수도 있잖아요. 이왕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집 가지고 얼마나 속을. 겁을 좀 주려면 겁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저는 좀 약하다 봅니다. 약하다? 집값 잡히지 않으면 또 대책 발표한다 그랬으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정 의원님.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종부세 같은 건 상당히 높이 올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관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걸 보유로 할 것인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뭐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시작될 텐데 그러나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 같은 대책으로 다 잡을 수 있겠냐.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지금 이제 부동산을 가격을 올리는 것이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떠도는 돈이 많아서 너무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 이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뭐 예를 들면 국토부 목소리가 다르고 청와대 목소리가 다르고 또 뭐 당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이게 시장에 어떤 그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김동연 부총리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어쨌든 부총리가 발표한 거는 각 국토부 부처 장관도 금융위원 나오고 조율해서 했지만 예. 과연 이것이 이제 시장에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 어떤 번복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잃은 것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시장에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가 발표할 이제 공급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얼마나 유효한 곳에 적절히 내놓을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때까지는 시장도 여전히 지켜보고 향후 좀 움직임에 관망세로 대해서 갈 것 같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또 의견.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 어떤 시장의 안정화, 또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어떤 정책 발표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잡기에는 다소 역부족이 아닌지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실제로 뭐 정부세 강화라든지 뭐 돈줄 차단 여기에 좀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건 못지않게 그동안 이제 그 세입자 문제도 있거든요, 또. 집값 안정 문제 전세 관련해서. 월세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강력한 절세 대책도 중요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같이 좀 결부돼서 내놓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이게요. 결국은 세입자의 그 뭐랄까 안정도 있지만 이게 또 집값 안정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아니 집값 올려놓으면은 세금 더 내면은 또 세입자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려고 하면은 또 올라가는 거죠. 전세.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뭐 또 며칠 있다가 또 공급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공급 확대 어떤 대책을 발표할 때도 저는 미리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라도 지금 공급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린벨트는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 넘겨야 될 자원이고 이게 또 다른 수도권 과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좀 고민이 돼서 종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우리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뿅망치식으로 여기 나오면 여기 때리고 여기 나오면 여기 때리고 이런 방식으로는 그 대책 없겠죠. 실패하기 딱 좋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유롭게 놓다는 김성 평론가. 예. 우린 소득이 늘면 세금도 많이 내죠. 예. 급여가 올라가면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죠. 돈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근데 집값이 올라가고 비싼 집에 사는데 세금 별로 많이 안 내요. 그거에 비해서. 근데 팔지도 않을 집인데 뭐 오늘 10억 하는데 뭐 11억이라고 그 개념으로 시세가 정부가 11억이라니까 거기다 세금 내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개념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옮겨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근데 이번에 1세대 드러났다고 1주택은 하는 거고요. 해당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네. 그래프에다가 네. 18억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 이 과세표준 3억 원을 가지고 이 3억 원짜리 집에도 종부세 부과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세금 폭탄이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아니에요. 과세표준으로 따지면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가 이번에 신설이 된 거고 예. 실제 시가로 따지면 한 18억 정도가 돼야 종부세를 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공시가에 반영되는 게 한 18억이라는 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두 개 합쳐서 1가구 1주택은 지금 그 과세 기준이 9억 원이잖아요. 예. 근데 그 9억 원도 예. 우리가 과세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표준 그 이번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거의 뭐 별 차이가 없는 네. 강화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는 근본적으로는 비싼 집에 세금을 물리고 자산이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물리는 거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다. 예. 그동안에 안 한 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21일 날 공급 뭐 30만 원 이제 공급한다고 얘기하는데 예. 공공 임대주택이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예. 뭐 기초 생활수급자라든가 예. 노인층한테만 어이구. 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금 그런 이제 집이 아니고 예. 20대나 예. 뭐 아이가 데리고 있는 집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넓은 주택의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럴 하면 경우도 부동산 있죠. 시장이 많이 안정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김학의 변호사님.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뭐 보유세에 대해서 항상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네. 사실 전 개인적으로 딱 한 줄 정리하면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 수준이다. 뭐 단적으로 뭐 18억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뭐 종부세 내려면. 근데 이번에 보니까 5만 원과 10만 원 올랐더라고요. 예, 1년에 5만 원, 10만 원 더 부담한다고 해서 무슨 뭐 저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계산해봐야 되는데 수준인데 그 이상 아니에요? 아니, 종부세는 이제 5만 원, 10만 원 올랐습니다. 네. 근데 거의 뭐 지금 뭐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른 뭐
50억, 100억 정도 되면은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들도 역시 1년에 내는 세금은 미미하고 다만 이제 주택 없는 무주택자에 대한 보호 강화한 건 점수를 줘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청약기회도 확대했고 뭐 전세 대출도 전적으로 해줬는 인정하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 수도권에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강남에 왜 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런 수도권에 왜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해결 안 하면 뭐 아무리 대출 규제하고 세금 폭탄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강남에 왜 살고 싶냐? 욕구를 해소시켜줄 단적으로 반포 잠원동에 전철역이 몇 개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서절 변호사. 저는 이게 그 집값이 언제 올랐습니까? 항상 이게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올라온 거예요. 경제학에는 이게 시장 실패가 있고 정부 실패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은 정부 실패가 작동되는 영역입니다. 더 이상 이게 정부 오르니까 대책을 더 이상 이게 정부 대책 내지 말고 시장이 맡게 된다. 이게 첫째 제 주장이고 두 번째 세금하고 이게 대출 규제로는 절대 이게 수요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과 대출 규제 이거는 절대 못 잡는다. 마지막으로 이게 답은 장기적으로 이게 공급 확대만이 답이다. 세 가지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집 없는 분들을 위한 공급 확대가 답이다. 김주아 앵커가 MBN 뉴스 8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6분 패널께서 좋은 말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